원희룡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 지사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됐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식장 주변 바다에서 가축용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잔류기간이 수산용보다 몇십 배나 길어 사용이 금지된 약품입니다. 특수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3곳 중 2곳이 검진센터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산업체 근로자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원희룡 도지사를 기소했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 건데 원 지사는 검찰의 기소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개입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 운동기간 시작 일주일 전인 지난 5월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현장. 대학생 300여 명 앞에서 축사를 하던 원희룡 지사가 출마 이사와 함께 청년 정책 공약을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공무원, 공기업 그리고 공공부문의 1만 명을 4년 내에 취업을 시키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날에도 서귀포 한 웨딩홀에서 100여 명 앞에서 약 15분간 마이크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발언이 공식선거 운동기간 전에 이루어진 지지 호소로 보인다며 원 지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미 제주도 선관위가 서면 경고로 결론낸 사안을 검찰이 기소 결정한 것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운동으로서 지지를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정책을 설명하고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도 해명했습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2주 앞두고 원 지사를 기소함에 따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사를 앞두고 도의회 예결특위가 대중교통 예산과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특별회계로 편성한 연간 1,000억 원 규모의 버스 준공영제 예산을 일반 회계로 편성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규정을 위배했다며 시정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 양식장 앞바다에서 항생제가 광범위하게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항생제의 성분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요.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가 여러 곳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구자읍 한동리 앞바다.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이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입수했습니다. 항생제가 검출된 지점은 14개 조사 지점 가운데 12곳. 양식장 배출구 주변은 물론 배출구에서 300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도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항생제의 종류. 항생제 검출 지점 12곳 가운데 9곳에서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축용 항생제가 검출됐습니다. 소와 돼지 등에 사용하는 테트라사이클린이라는 항생 물질인데 잔류기간이 수산용보다 몇십 배는 길어 양식장에서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6시간에서 8시간으로 반감기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훨씬 긴 50시간 이상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류기간이 긴 가축용 항생제를 양식장에서 사용할 경우 배출수를 통해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균에 감염되면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항생제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떤 특정의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되고 얘들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을 때는 치명적인 그런 상처라든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2015년 경찰 수사에서도 가축용 항생제를 불법으로 쓴 양식장 50여 곳이 적발돼 불법 판매한 수산질병관리사 등 11명이 무더기로 입건됐지만 가축용 항생제 사용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폐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축용 항생제를 썼던 것으로 수사되었습니다.
지난해 도내 양식장 전체 매출액은 3,300억 원. 눈앞에 이익만을 쫓는 업계와 단속에 손을 놓은 행정에 해양 생태계는 물론 우리의 안전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실. 취재를 해보니 양식장 배출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양식업계와 연구기관은 물론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양오염이 심각해지는 만큼 이제는 양식업계의 자정 노력과 행정의 개선 의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소음이나 분진, 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유해 작업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은 특수건강검진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제주에는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3곳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2곳이 검진을 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고용노동부로부터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서귀포 의료원. 9달이 지났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수익이 거의 나지 않다 보니 자격을 갖춘 인력 충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이수처럼 있으면은 그 허가는 주는데 이것조차도 하게 되면 저희가 적자가 너무 엄청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제주대병원도 내일부터 특수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사실상 중단합니다. 한 명 있던 담당 전공의가 다음 달 병원을 그만두기로 하면서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특수검진센터 운영 적자가 계속되면서 인력 총원에 소극적인 게 원인입니다. 저희가 뭐 당장 폐쇄하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이제 이견 차이가 있어서. 제주에서 특수건강검진 진단기관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은 모두 3곳. 현재 검진이 가능한 곳은 한라병원 한 곳뿐으로 이마저도 담당의가 1명뿐이어서 검진할 수 있는 인원은 10,000명에 그칩니다. 현재대로라면 특수검진 대상자 5만여 명 중 80%는 제주에서 검진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인자에 노출되시는 분들이 그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업주 같은 경우도 그런 걸 하려고 해도 실시하려고 하면 뭐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겠죠. 대형 병원들이 수익 쫓기에 급급한 사이 산업체 근로자들이 검진을 받기 위해 문나들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의료연대 제주지부는 제주대 병원 교수의 상습적인 직원 폭행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대학 당국은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대 병원이 직원 폭행에 대한 조사 결과를 대학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교 측은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해당 교수를 파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한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 재개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시민들과 소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도로공사를 분할해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며 비자림로 공사는 이곳과 이어지는 다른 도로의 확장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황사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레 일요일에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해서 낮 기온 20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1도 내외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 17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모레 일요일 오후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져 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에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도내 4군데 측정소 대부분이 세제곱미터당 1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해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제주는 내일까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제주산 양배추의 서울 가락시장 하차 경매를 부분 유예하는 데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유예 대상인 고령농과 영세농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어제 양배추 하차 경매 유예 대상인 고령농과 영세농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나이와 출하 물량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주도와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다음 달 5일 하차 경매 유예 대상을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상습적으로 직장 내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남 화순군청 소속 공무원인 31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군청 사무실에서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직장 동료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 영상을 친구에게 보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주둔하는 해군 제7기동 전단장에 유병주 준장이 취임했습니다. 유신임 전단장은 해군 사관학교 45기로 강감찬 함장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최성준 전 단장은 한미연합군 사령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주 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2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학연구센터가 주관하는 제주 해녀문화 학술 대회에서는 제주 해녀 항일운동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에 대한 논의와 제주 해녀들과의 대담 시간 등이 마련됐습니다. 내일은 해녀박물관 일대에서 순빗소리길 개장식과 걷기 행사, 겨울 음악회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018 제주교육국제심포지엄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내년 제주 4.3 70주년을 맞아 평화,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을 주제로 열리며 첫날인 오늘은 세계 평화 교육의 흐름과 학교 인권 교육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